경유지였던 곳이 인생의 목적지가 된 한국의 놀라운 매력. 단 하루의 경험으로 한국을 사랑하게 된 러시아 승무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국제선 승무원으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안나 페트로바입니다. 러시아, 유럽, 미국, 두바이까지 거의 모든 대륙을 다녀봤죠. 매일 다른 하늘, 다른 나라의 공기를 마시는 일상이 제겐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스케줄표를 받았을 때만큼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안나, 내일 도쿄행 노선인데 일정이 변경됐어. 인천 경유야. 수석 승무원의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항상 북한과 대치 중인 위험한 나라,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가기 바쁜 나라 정도였어요. 지인들은 한국보다는 일본이 발전했다며 비교하곤 했습니다. 괜찮아? 뭔가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인 율리아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한국이라서. 솔직히 일본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스케줄표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죠. 나도 들었어. 한국은 조심해야 한대. 특히 지금 정세가 불안정하다면서. 북한이랑. 그렇지. 게다가 기술도 일본보다 뒤처지고. 경유지로만 잠깐 있는 거니까 괜찮겠지만 저는 그렇게 무심하게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경유지, 그저 스쳐 지나가야 할 곳.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었죠. 그날 밤 저는 짐을 챙기며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잠깐 찾아봤어요. 대부분의 기사는 북한과의 관계, 정치적 불안정성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일본에 도착하니까. 저는 그렇게 위안하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에 올라 승무원으로서의 일상이 시작됐어요. 승객들에게 미소 짓고 음료를 나눠주고 질문에 답하는 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일본만 생각했습니다. 빨리 경유지를 지나 진짜 목적지에 도착하면 좋겠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으로 착륙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외의 경험이 시작되려 한다는 걸.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은 예상과 달리 굉장히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일본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아 보였죠. 하지만 저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간단한 정리를 마친 후 저희 승무원들도 입국 절차를 밟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선입견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었어요.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터치 한 번으로 여권 정보가 스캔되고 지문과 얼굴 인식까지 모든 과정이 단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율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안나, 이거 정말 빠르네. 러시아보다 훨씬 효율적인데?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키가 150cm 정도 되는 로봇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으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은 여러 언어로 안내를 해주고 있었죠.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이게 뭐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무인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고 있는 외국인 노부부를 향해 한 한국 청년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능숙한 영어로 노부부를 도와주었고 심지어 그들의 짐까지 들어주었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도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왠지 모를 따뜻함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이 느껴졌죠.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눈앞의 현실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청소 중이던 아주머니께 한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고개를 숙이며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미소로 답했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찡해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었거든요. 청소부를 그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무관심했던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죠. 공항에서 나와 저희는 인천 시내에 있는 호텔로 향했어요.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창밖을 내내 주시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깔끔한 거리, 질서 정연한 교통.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뒤엎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발전한 것 같지 않아? 율리아가 말했습니다. 응, 확실히 내가 알던 것과는 달라. 저는 솔직히 인정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하려는데 직원이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도브로의 우투라 좋은 아침입니다. 페트로바 씨 환영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모국어로 인사받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것도 이름까지 정확하게 불러주다니. 러시아어를 하시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조금만요. 저희 호텔은 국제 승무원들이 자주 묵으시거든요. 기본적인 인사말은 배워두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체크인 서류와 함께 맞춤형 지도를 건네주었어요. 지도에는 호텔 주변의 관광지와 식당이 러시아어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점들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페트로바 씨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의 친절함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10년 동안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웠거든요. 객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고 TV에서는 제 이름과 함께 환영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방 안의 모든 기기가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 가능했고 심지어 창문 블라인드까지 음성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인천의 야경은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울보다는 작은 도시라고 들었지만 화려한 불빛들이 바다와 맞닿아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낯선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일본행 비행기가 저녁에 출발하니 몇 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었죠.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자마자 신선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거리에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횡단보도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모든 차량이 정확히 선 앞에서 멈추었어요. 한 대도 빠짐없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이 흔하니까요. 더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기 전까지 길을 건너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차가 한 대도 없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러시아라면 사람들은 차가 오지 않으면 신호와 상관없이 길을 건넜을 겁니다. 저는 한국인들처럼 신호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초록불이 켜지자 함께 길을 건넜죠. 그때 앞에 있던 노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팡이를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도우려고 했지만 이미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재빨리 지팡이를 주워 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꾸벅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남성도 똑같이 답례했어요. 작은 일상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광경에 감동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순간에 보여준 배려심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호텔 직원이 추천한 전통시장을 구경하기 위해서였죠. 개찰구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 서서 왼쪽은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왼쪽으로 빠르게 지나갔죠. 지하철에 탑승하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차내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것도 아무 말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러시아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내리는데 갑자기 역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어 안내까지 있었죠. 저는 그 세심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요. 제가 알던 한국은 북한 때문에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뒤처진 나라였어요. 하지만 실제 한국은 질서와 배려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놀라울 정도로 높았죠. 시장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다양한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저는 호기심에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길거리 음식이었어요. 튀김, 꼬치, 그리고 이름 모를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빨간 떡으로 보이는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주세요. 영어로 말했지만 상인은 이해한 듯 음식을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떡볶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매운맛이 입안을 강타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퍼스트 타임? 상인이 웃으며 물었어요. 예스, 베리 스파이시 벗 구드.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상인은 웃으며 작은 병을 건네주었어요. 요구르트처럼 생긴 음료였죠. 디스 헬프. 그녀는 짧은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요구르트를 마시자 매운맛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 배려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보여준 작은 친절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장 구경을 계속하며 저는 작은 기념품들을 구경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전통 놀이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물로 좋을 것 같아 가게로 들어갔죠. 놀이개를 구경하는 동안 저는 가방을 허리춤에 걸쳐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가방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소매치기를 의심했죠. 러시아나 유럽의 관광지에서는 흔한 일이니까요. 내 지갑. 저는 급히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지갑은 그대로 있었지만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그는 제 여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방이 열려 떨어진 모양이었죠. 오 마이 가드, 생크 유 소 머치.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권을 받았어요. 노 프라블럼. 조심하세요. 한국은 안전하지만 방심은 안 돼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나라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안전한 편이죠. 청년은 자부심이 느껴지는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득 제가 얼마나 부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소매치기라는 생각이 든 것부터가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었어요. 실제로는 제 부주의로 떨어진 여권을 친절하게 주워준 사람을 의심했던 것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방심했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외국인이신가요?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여권에 글씨가 보였어요. 저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거든요. 러시아어도 조금 배웠습니다. 그는 짧게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외국인이 제 언어로 말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천에 오래 계실 건가요? 그가 물었어요. 아니요, 오늘 저녁에 일본으로 떠나요. 승무원이라 경유지로 잠시 들른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한국 첫 방문이신가 봐요? 어떠세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24시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알던 한국과 너무 달라요. 좋은 의미로요.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나라네요. 청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자국에 대한 칭찬을 들은 기쁨이 그대로 드러났죠. 행복하네요. 짧은 시간이라 아쉽지만 다음에 꼭 다시 와보세요.
서울도 가보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는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민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을 알려주었죠. 그리고 그는 시장 구경을 도와주겠다고 자원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민준은 시장 곳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전통 음식, 한복, 수공예품까지. 그는 각 상품의 역사와 의미도 설명해 주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상인들과 나누는 대화였어요. 그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고 상인들도 그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연령, 직업, 지위에 상관없이요. 민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러시아에서는 종종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청소부부터 회사원까지 모두가 동등한 존중을 받는 듯 했어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민준과 헤어질 시간이 왔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열쇠고리를 선물했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예쁜 물건이었죠. 한국의 기억을 간직하세요. 그리고 꼭 다시 방문해 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시장에서 나와 저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삼겹살 식당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고기를 굽는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대부분의 테이블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웃음소리와 대화가 오갔어요. 혼자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저를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메뉴판을 받아들었지만 한글로만 되어 있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당황하는 저를 보고 직원이 영어 메뉴를 가져다 주었어요. 삼겹살 세트 추천해요. 처음이시죠? 저는 그녀의 추천에 따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그리고 여러 소스들. 그 뒤로 생고기가 큰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직원은 테이블 중앙에 있는 그릴을 켜고 고기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테이블 중앙에 있는 그릴을 켜고 고기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익으면 상추에 싸서 먹어요. 이렇게. 그녀는 직접 시범을 보였어요. 익은 고기를 가위로 잘라 상추 위에 올리고 마늘과 파, 양념을 더한 뒤 싸서 한 입에 넣었죠. 그리고는 제게도 직접 쌈을 싸서 건네주었습니다. 드세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러시아에서는 낯선 사람이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친절한 미소에 저는 용기를 내어 받아 먹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놀라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고기의 고소함, 상추의 신선함, 양념의 매콤함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와 라는 감탄사가 나왔어요.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죠? 한국 음식 최고예요. 그녀는 잠시 더 자리에 머물며 제가 어떻게 쌈을 싸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을 위해 자리를 떠났죠. 저는 천천히 음식을 즐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할머니와 손자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이에게 정성스럽게 쌈을 싸서 먹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던 할머니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국인도 잘 먹네. 비록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미소로 화답했죠. 잠시 후 할머니는 제 테이블로 다가와 작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김치찌개처럼 보이는 국이 담겨 있었어요. 드세요. 고기랑 좋아요.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해서 국을 받았어요. 그리고 맛을 보니 정말 고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고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문화의 핵심을 경험했습니다. 정이라는 것이었죠. 민준이 시장에서 잠시 설명해 주었던 개념이었어요.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하는 마음.
낯선 이방인에게도 베푸는 따뜻함.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작은 디저트를 가져왔어요. 식후 수정과라고 했습니다. 계피 향이 나는 달콤한 차였죠. 서비스예요. 처음 오셨으니까. 그녀의 친절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문화를 담고 있다는 것을요. 혼자 먹더라도 누군가와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유명한 떡볶이 가게를 발견했어요. 시장에서 맛본 떡볶이의 맛이 계속 생각나서 제대로 된 맛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가게는 작고 소박했지만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줄을 서서 기다렸고 드디어 차례가 되자 떡볶이 하나요라고 말했어요. 제가 배운 몇 안 되는 한국어였죠. 직원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알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것만요. 아주머니는 밝게 웃으며 떡볶이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첫 입을 떼자마자 강렬한 매운맛이 입안을 강타했습니다. 시장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매웠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코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어요. 제 상태를 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투 스파이시? 많이 매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재빨리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우유 한 병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 우유 마셔요. 매운 거 좀 가라앉아요. 우유를 받아 마시자 매운맛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고 아주머니는 옆에 앉았습니다. 왜 한국에 왔어요? 그녀는 단순한 영어로 물었어요. 승무원이에요. 일본 가는 길에 경유지로 하루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한국 어때요? 좋아요? 이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어떤 점이 좋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도시도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음식도 맛있어요. 매워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좋아해요. 매운 음식 먹으면서 힘든 삶 이겨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겨내는 강인함, 그것이 한국의 정신이라는 것을요. 저는 남은 떡볶이를 천천히 먹었어요. 여전히 매웠지만 이제 그 매운맛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으로 다가왔어요. 식사를 마치자 아주머니는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떡볶이 떡 몇 개가 담겨 있었어요. 선물이에요. 비행기에서 드세요. 저는 감동해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고 아주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를 나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나라.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아주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매운 건 약하더라도 사람 마음은 참 강하네. 그 말 속에 한국의 역사와 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 이면에는 강인한 정신이 있었던 것이죠.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느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떠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저는 면세점으로 향했어요.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줄 선물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한 기념품도요. 면세점을 둘러보다가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열쇠고리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선물해준 것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고르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한국 기념품이네요. 선물인가요? 계산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제 것이에요.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열쇠고리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드를 하나 넣어 주었죠. 또 만나요, 한국에서. 라고 쓰여 있었어요. 출국장에 들어서며 저는 뒤돌아 인천공항을 바라보았어요. 불과 이틀 전 저는 이곳을 그저 경유지로 생각했습니다. 빨리 지나쳐 진짜 목적지인 일본에 가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고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창가에 앉자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공항의 첨단 시설, 호텔의 세심한 배려, 거리에서 만난 질서와 배려, 시장에서 만난 민준, 삼겹살집의 따뜻함, 그리고 떡볶이 아주머니의 지혜로운 말까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앞선 나라였어요. 첨단 기술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2개의 열쇠고리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는 민준이 선물해 준 것, 다른 하나는 제가 직접 구입한 것.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작이었죠. 일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휴가 때는 꼭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고요. 이번에는 경유지가 아닌 진정한 목적지로서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떡볶이 아주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매운 건 약하더라도 사람 마음은 참 강하네. 그래요, 한국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강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강한 나라였어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으로 세계 각국을 다니며 저는 많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제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은 나라는 없었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깊은 인상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유지였던 곳이 이제는 제 가슴속 목적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는 다시 그 땅을 밟을 것입니다. 그땐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깊이 한국을 느끼기 위해서요.